이런 징후들을 발견했다면 누군가 당신을 몰래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몰래 사랑한다면 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겁니다. 말로 직접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돌아오는 방식, 대화가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다가가지 않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변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숨겨진 사랑은 조용히 존재할 수 있지만 완전히 감춰질 수는 없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끌리고 있다는 신호들을 보여주고 마지막 영상에서는 당신이 마음을 정리하려 할 때 그 사람이 왜 다시 나타나는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 그들은 묘하게 의미 있는 순간에 다시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을 멈췄는데 갑자기 다시 나타난 적이 있나요? 메시지일 수도 있고 우연한 만남일 수도 있고 당신이 올린 글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설명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겹치고 사람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모든 재등장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재등장의 감정적 무게는 타이밍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리학에서 현저성, 세일리언스, 이러한 특정 인물이나 사건이 우리의 마음에 의미를 부여받아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열려 있거나 깊이 생각에 잠겨 있거나 혹은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 누군가가 계속 나타난다면 그 관계는 단순한 만남과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우주가 억지로 로맨스를 만들어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패턴 속에 주목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지루하거나 외롭거나 인정받고 싶을 때만 나타난다면 그것은 끌림이 아니라 단지 편의적인 만남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재등장이 따뜻함, 존재감, 그리고 마치 미처 마무리되지 못했던 무언가가 다시 돌아온 듯한 느낌을 준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날 때마다 왜 이 관계는 계속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걸까 하는 질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요점, 대화가 완전히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끝냈는데도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든 적이 있나요? 나눈 말은 평범했을지 몰라도 대화는 짧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난 후에도 눈빛, 침묵, 마치 무언가로 이어질 것 같았던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적인 교류가 미완성으로 남으면 심리학자들이 흔히 인지적 긴장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음은 불완전한 순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긴장이 깔려 있을 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계속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단순한 대화가 극적인 대화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는 끝맺음이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었다가 닫아버릴 수도 있고 거의 친밀한 말을 했다가 화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질문을 던지지만 그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말을 멈춘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미완성된 느낌은 두려움, 타이밍, 혹은 자제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사랑의 증거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두 사람 사이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더 깊은 감정이 깃들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글이 공감이 간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는 공허한 데이트 규칙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 조용한 끌림, 그리고 의미 있는 무언가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요점, 그들은 당신의 삶 주위를 맴돌지만 완전히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삶 가까이에 머물러 있나요? 어쩌면 멀리서 지켜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반응합니다. 공통의 공간, 공통의 친구, 공통의 일상, 또는 당신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작은 디지털 창구 주변에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감정이 있다면 왜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타당합니다. 진정한 연결에는 결국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끌림은 종종 주변을 맴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애착 행동에서 근접성을 추구하는 것은 누군가가 감정적인 접근을 원한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을 맴돕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만큼 충분히 가깝지만 취약해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수동적인 관찰과 적극적인 맴돌기의 차이를 주목하세요.
수동적인 관찰은 공허합니다. 적극적인 관계 유지에는 작은 노력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연락하고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기억하며 미묘한 방법으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완전히 다가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연결이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이 긴장감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에게 끌리면서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따르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끌림은 분명하지만 용기는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실말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모든 사람이 이 보이지 않는 연결을 알아채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채는 사람들은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점. 당신이 노력을 멈추는 순간 에너지가 바뀝니다. 노력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무언가 변한다는 것을 느껴보셨나요?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열린 마음을 버리면 갑자기 상대방이 당신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따뜻하고 더 호기심을 보이고 당신이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했을 때보다 더 현재에 집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로맨틱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관심을 갈망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호에는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어떤 종류의 친밀감을 가져다 주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놀라실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존재의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행동과학에서는 이를 상실회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을 가능성을 그것이 존재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줄어들면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은 갑자기 당신이 차지했던 감정적 공간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진정한 감정이 있다면 그들의 반응은 공황이 아닌 부드러움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벌주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혼란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더 진솔해집니다. 따뜻함으로 다시 연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신과의 만남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편안함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부재가 진실을 말해줄 때 비로소 당신 존재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춘 경험이 있다면 아래에 거의라는 단어를 남겨두세요. 다섯 번째,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기억들이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경험이 있나요? 그 사람이 언급했던 노래처럼 말이죠. 그 사람과 관련된 장소, 그 사람이 늘 쓰는 말,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언급하는 공통 친구, 예상치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불쑥 떠오르는 기억. 바로 이런 점에서 보이지 않는 끌림은 거의 신비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는 감정적 연관성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망상 활성계는 주의력이 포착하는 정보를 걸러내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정적인 의미를 지닐 때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모든 것이 신호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 사람이 여전히 당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입니다. 어떤 기억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당신의 신경계가 여전히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기억은 차분하고 따뜻하며 묘하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 기억들은 당신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 서게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그 연결고리가 여전히 느껴지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집착은 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정적 공명은 알아차림처럼 느껴집니다. 전자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지만 후자는 조용히 당신에게 귀 기울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만약 이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당신이 초라해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이 그 사람을 평범한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 요점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칫합니다. 이 사람은 솔직해지려는 듯 하다가 갑자기 물러서는 모습을 자주 보나요? 말투가 바뀌고 눈빛이 당신과 조금 더 오래 마주치고 말을 시작했다가 부드럽게 바꾸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가 유머로 덮어버립니다. 감정을 살짝 드러내지만 그 감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만큼 충분히 보여주진 않습니다. 이것은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망설인다고 해서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 절제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자신의 감정을 검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색함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의 한 방식입니다.
취약함은 신체의 위협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데 특히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갑작스러운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떨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농담을 던집니다. 그들의 몸은 솔직해지려 하지만 두려움이 그들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잠시 거리를 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나중에 감정적인 문턱으로 다시 돌아오나요? 고백에 가까운 순간들을 계속 만들어내나요? 대답을 강요하는 대신 부드럽게 다가갔을 때 안도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다면 거의 고백할 뻔했던 그 순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관계가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기가 자꾸만 막더라도 그들 내면의 무언가가 표면으로 드러나려고 애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7번째 요점. 그 관계는 차분하면서도 동시에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평소처럼 혼란스럽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끌린 적이 있나요? 절박하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연기하거나 쫓아다니거나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렬한 끌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차리고 그 사람 주변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끼고 소음 없이도 실제하는 조용한 전율을 느낍니다. 이런 조합은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불안감을 화학적 끌림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끌림은 종종 다른 신경계 신호를 보냅니다. 흥분과 안정감을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미주 신경 이론은 신체가 어조, 표정, 존재감, 리듬을 통해 안정감을 감지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감각은 경계 태세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극적인 이야기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고 안정적이며 묘하게 자연스러운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관계의 이름이 붙기도 전에 당신의 일부가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한 느낌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끌릴 때 그들도 같은 모순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그 차분함 때문에 관계가 진지하게 느껴집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가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충분히 현실적으로 느껴져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8번째 요점. 당신이 거의 놓아주려 할 때 그들은 돌아옵니다. 당신이 마침내 기다림을 멈춘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가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순간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당신의 거리감이 감정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손을 뻗지 않을 때 관계는 스스로 서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재촉도, 쫓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당신의 숨겨진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심과 따뜻함, 그리고 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돌아온다면 그들 마음속 어딘가에서 당신의 부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신의 삶을 멈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관계는 미완성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무언가가 계속해서 다시 나타난다면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